스케일링은 나쁜 거다. 치아를 갈아내는 치료고 치아를 흔들리게 하는 치료다. 근데 환자분들은 그걸 몰라요.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잇몸은 내려갔지, 내 치아를 완전 망쳐놨다. 목을 타고 내려가서 심장 쪽으로 감염이 돼요. 두 번째는 잇몸 뼈를 녹이기 시작해요. 치아가 결국 마지막에 흔들려요. 근데 그때까지도 환자분들은 안 아파요. 이게 무서운 점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이미 나쁜 거다. 치아를 갈아내는 치료고 치아를 흔들리게 하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이 이미 굳어지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을 안 한 채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잇몸 뼈를 녹이기 시작해. 그리고 치아 표면에 충치도 생기게 되고 결국에 치아도 좀 흔들릴 수 있고 치아가 계속 썩어 들어가겠죠. 저희가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치아 면에 얇은 막이 생겨요. 그걸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데 플라그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세균이랑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렇게 한꺼풀 덮고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솔질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치아 사이에 이제 잔존하게 되는 이제 세균막이 침에 있는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이랑 합체를 해요. 합체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단단한 돌처럼 굳어지는데 이거를 치석이라고 해요. 이 치석 같은 경우는 이솔질을 아무리 세게 하거나 해도 제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과에 가셔서 남은 치면 세균막이나 치석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스케일링을 안 하게 되면은 대부분 치석이 생기는 부위가 이 치아 사이에 생겨요. 근데 이게 돌처럼 굳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균들이 활동을 막 하기 시작해요. 치아 면에 붙어 있잖아요. 1차적으로 치아를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균들이 염증을 이제 발생시키면서 잇몸 뼈를 녹이기 시작해요. 근데 환자분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면은 치석으로 차 있잖아요. 치석으로 돌처럼 차 있는데 아래에 있는 잇몸 뼈를 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잇몸 뼈는 녹았는데 잇몸은 염증 때문에 부어 있으니까 잇몸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치석을 이제 스케일링으로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은 이제 붓기가 빠지겠죠. 붓기가 빠지면은 이제 잇몸이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그 뼈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잇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돌처럼 굳어진 게 떨어졌지, 잇몸은 내려갔지. 그러니까 이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내 치아를 완전 망쳐놨다.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고, 그거보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솔질도 좀 안 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이러면은 이제 치석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진짜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기를 더 당겨요. 분명히 3개월 전에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했는데 한 달, 2달만 지나도 크게 쌓여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솔질을 거의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기를 당겨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좀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을 시켜놓은 게 국민들의 이제 치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치료는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 비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스케일링만 받으러 가셨을 때는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 이건 보험 적용이 되셨을 때 그렇고, 그거 외에 주기를 좀 짧게 해서 뭐 한두 번 더 받으시는 분들은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차는 상당히 차이가 심해요.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 분들은 스케일링을 해도 이제 치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나 염증 같은 게 되게 적어요. 그러면은 뭐 시린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통증을 극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잇몸 뼈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치석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치석들을 제거를 하면은 이제 옷을 입고 있다가, 한겨울에도 옷을 입고 있다가 벗으면 엄청 춥잖아요. 치아도 이걸 옷을 입고 있다가 이걸 깨끗하게 벗겨내는 거, 알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는 신경이랑 가깝기 때문에 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노출이 되신 분들은 이제 시린니에 쓰는 불수 함량이 좀 높은
치약을 쓰면은 이제 뿌리 표면에 이 관들을 좀 막아줘요. 미세 관들을. 그러면서 이제 시린 거에 적응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설명드려요. 시리실 거다.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쌓인 치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거랑 비례해서 통증의 정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손상이 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러라는 스케일링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는 이제 진동을 줘서 되게 빠른 진동을 줘서 치석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손상을 가하려면은 이 스케일러 팁을 완전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힘을 줘서 가지 않는 이상은 큰 손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간혹 그 치아가 손상이 됐다고 느끼시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떨어지면은 그게 치아가 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손상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보면은 치석은 깨끗하게 제거가 돼 있고 이제 뿌리가 드러난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치석이 빠지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잇몸은 부어있단 말이에요. 치석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쭉 가라앉으면서 치아 사이에 있는 삼각형 공간이 나타나면서 이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석을 두면 언젠간 치아는 뽑히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거는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치석이 쌓이는 원인은 딱 한 가지. 치아 사이사이 이솔질이 잘 안 됐을 때 이 치면 세균막이랑 침에 있는 이제 뭐 칼슘이나 인이 이제 합체를 해서 치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솔질이 잘 안 돼서 치석이 생기는 거지 스케일링을 받았다고 해서 치석이 더 잘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닌 거죠. 이제 치석이 많았던 상태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눈으로 보이겠죠. 조금만 쌓여도. 그래서 이제 비어있던 공간에 쌓이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치석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3분, 4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치석이 있으면 안 시리니까 이거를 오히려 단단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진짜로 안쪽에 보면은 그냥 치석이 이렇게 면으로 붙어 있어요. 꽉 붙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한 10년, 15년 스케일링을 안 받고 치석이 이제 계속 쌓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설명을 드려요. 스케일링을 진행을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치아를 다 뽑아야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치석 같은 경우는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방치를 하면은 치주 질환이라고 해요. 잇몸 질환들을. 근데 이 치주 질환은 나중에는 이제 감염이 돼요. 목을 타고 내려가서 심장 쪽으로 감염이 돼서 실질적으로 심장 질환과 치주 질환에 대한 보고서나 이제 논문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석 제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도 있나요?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는 없어요. 근데 스케일링을 하시고 더 잇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추천드릴 수 있는 치료는 있어요. 치아 그 낭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건데 이제 뭐 영어로는 루트 플래닝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약간 긴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스케일링 받고 하면은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이것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셔야 되는 부담금은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잇몸이 있고 이제 이렇게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기에 쌓인 이 부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잇몸, 여기가 잇몸 선이거든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이라고 해서 치은 연상 치석이라고 해요. 이거를 제거를 했다고 해서 치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잇몸이랑 치아뿌리랑 붙어있는 이 포켓을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치주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치석이 쌓여요. 근데 이거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구를 넣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긁어서 손으로 제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면이 좀 날카로워, 기구가. 근데 이제 정확하게 넣어서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방향으로 제거를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한 뒤에 진행을 하게 돼요.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치아에서 출혈이 계속 있다 하시면은 잇몸 치료 받으실 수 있냐고 여쭤보시고 이제 잇몸 치료까지 진행해 주시면은 더 완벽하게 이제 이 치석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치아와 잇몸, 그리고 잇몸이 이렇게 좀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는 잇몸 뼈가 있어요. 이렇게 잇몸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잇몸의 위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를 스케일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잇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치석을 제거하는 거를 잇몸 치료라고 해요. 이제 이 치석이 제거가 되지 않고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만큼이 잇몸 뼈에 묻어져 있잖아요. 건축물을 봐도 기초공사가 잘 돼야지 건물이 안 흔들려요. 유지가 잘 되고. 근데 이 치석이 점점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이걸 치주낭이라고 하거든요. 이 포켓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 뿌리 쪽에 치석이 쌓이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잇몸뼈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머리 부분보다 훨씬 큰 뿌리가 지탱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요만큼밖에 안 되는 뿌리가 훨씬 큰 이제 이 부분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빠지게 돼요, 치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 낭을. 이 기구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1mm, 2mm, 3mm, 그래서 뭐 한 12에서 15mm까지. 근데 이게 정상적인 분들의 이 치주 낭의 깊이는 한 2에서 3mm 정도로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4에서 5, 6에서 7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치아는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에서 9mm 정도까지 이 기구가 들어갔을 때 뭐 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둘러 들어가고 치아가 흔들릴 때 발치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석이 점점 안 내려갈도록 꼭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스케일링 이제 받으러 갈 때 그 치료까지 같이 받으면 막 시너지가 나는 그런 치료인 거예요? 그쵸. 위에 있는 치석, 아래에 있는 치석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받으면 또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날카로운 기구로 아래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면은 염증 물질이랑 같이 빠지기 때문에 출혈이 좀 나요. 그렇게 되면은 항생제를 처방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받아버리면은 이제 잇몸이 상처가 좀 생기고 가라앉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상처만 주기 때문에 자주 받는 거는 추천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뭐 2년마다 받으셔도 되고 이제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마다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입술질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쌓인 치석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거든요. 누구나 받으셔야 되고 받음으로써 충치 예방이 돼요. 잇몸 질환도 예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스케일링을 해서 치아가 손상이 되고 깨진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있던 치석이 빠지면서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물론 기구가 막 쳤거나 조금 심한 실수를 하면 깨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환자분이 바로 알아채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치석이 빠져서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시리다, 시릴 수밖에 없어요. 치아를 치석이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도 옷을 벗으면 추운 것처럼 치아도 감싸고 있던 거를 벗기게 되면 뿌리 쪽은 신경과 가깝기 때문에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치석이 많으신 분들. 근데 이걸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점점 내려가요. 치석이 점점 내려가서 치아가 결국 마지막에 흔들려요. 근데 그때까지도 환자분들은 안 아파요. 이게 치주 질환의 무서운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기 전에 이 치석이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이 위에서 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은 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고, 스케일링을 받음으로써 진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환자분의 돈, 시간 다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입술질이 가장 중요하고, 입술질로 관리가 안 돼서 치석이 쌓였을 때 스케일링을 꼭 받자.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좀 관리가 안 되면은 6개월에 한 번, 너무 관리가 안 되면은 3개월에 한 번인데 3개월에 한 번이신 분들은 입술질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질 하시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면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스케일링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